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정치 이슈를 하나 고르자면 역시 국민연금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국민연금을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현 제도화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이 정말 고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우면서 자료조사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혹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이 고갈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언제 고갈되느냐가 문제로 남게 되었죠.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4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2039년에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해서 2054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7년 전 이루어졌던 4차 재정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특히나 2054년부터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1989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왜냐면 2054년은 1989년생이 만 65세로 수령 자격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보면요, 90년대생, 2000년대생은 사실상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탄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54년이나 2055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요, 연금 수령자는 급증하지만 젊은 납세자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인구 변수를 현재 출산율보다도 높게 잡아둔 것도 있습니다. 재정추계 전문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라 인구 변수를 고위, 중위, 저위, 초저출산, OECD 평균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초저출산이 0.98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한국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연기금이 지금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손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당장 2022년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허황된 상상도 아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여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했고요. 국가의 책임은 관련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을 보면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 자체는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재정 방식을 바꿔 운용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이지만요,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지급하는 부가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생기게 될 텐데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되죠. 그리고 연금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 인상에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의 세금, 연금 등 국민 부담률은 32%입니다. 국민 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해 GDP로 나눈 비중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OECD 평균이 33.5%인데 아직 OECD 평균을 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과율의 추세를 봤을 때 곧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아마 연금 재정액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에서는 복지혜택 축소를 단행해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소를 단행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작 연금 하나 때문에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부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가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면 아마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부가식으로 바꿔서 국민연금을 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여기서 분명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부가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요, 2080년에는 보험료율만 3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 정도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연금만 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저를 포함한 미래 세대는 큰 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대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현재 2030 세대와 4050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전 세대의 연금 문제를 떠안아야 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서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조세 저항도 꽤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금만 내도 소득의 35%를 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가죠. 아예 재테크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자산을 못 모아서 그렇거든요. 당장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데 언제 결혼하고 애 낳아요? 못하지. 근데 연금만 소득의 35%를 내버리면요, 이러한 현상이 더 가중될 겁니다. 마치 영화 칠드런 오브 맨처럼 아기가 없는 세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될 텐데요,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연금 재정은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폭탄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정치적 폭탄으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연금 개혁이 어렵긴 합니다. 어떤 정권도 개혁을 주도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해도 혹시나 터져나올 불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누구도 개혁하기를 어려워할 겁니다. 설령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2030 세대나 4050 세대 둘 중 하나는 분명 불만을 가질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만은 폭발하고 말겠죠. 또한 정치 극단주의가 난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일종의 신뢰관계거든요. 근데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손가락질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거고요. 극단적인 정치 세상을 가진 정당이 지지를 받는 현상이 올 겁니다. 실제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하면 극단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보일 것 같아요. 연금 문제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하여 나라 자체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겠죠. 또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젊은 층만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도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현재 66살 이상 한국 노인의 40%는 빈곤하다고 합니다. 76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 채우게 될 텐데 이러면 복지비부터 줄여야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은 평균 62만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연금이 고갈되는 2054년이 될 때쯤에는 이 실제 수급액이 물가와 비교하여 더 낮을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모 부양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 시점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될 것 같고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순 노동시장으로 몰리면서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고령화된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뉴스에서는 가끔 노인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요. 보험료율을 12%에서 20% 정도로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수령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늘리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해도 단점과 반발이 있어서 그 누구도 선택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있죠. 또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논의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맞추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통 수급 개시 연령이나 보험료율과 같은 수치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죠. 다만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에서 주요한 이슈 사건이 터지면 또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서 연금 개혁을 과연 할 수는 있는지부터가 의구심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또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